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수익률 대결을 많이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떤 룰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동안의 수익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여전히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요. 수익률이 하루 만에 많이 꺾였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이 정도까지 꺾인 건 시장 자체가 오늘 워낙에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종목별로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면 일단 태고사이언스 13%대까지 수익률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큐리언트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하루 만에 됐습니다. 신규 편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7.21%, KG 이니시스 역시 신규 편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3.38%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25.73%가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많이 떨어졌습니다. 15.98%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종목별 수익률 보면 로보로보 이 종목 손절가 바로 진입을 해서 지금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매수일이 3월 21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손절가까지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54% 나왔고요. 녹십자셀도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S만 지금 2.71%의 수익, 조이시티도 지금 손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5%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휴젤, 아이리버 종목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여전히 7%대의 강세, 휴젤도 1%의 상승, 아이리버도 0.64%의 상승. 이 팀은 다행히 아직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달리던 팀입니다. 근데 지금 장이 꺾이니까 아무래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왔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14%대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종목별 수익률도 지금 변동이 큰데요. 신라젠이 지금 28%대까지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누적 수익으로 신라젠만 20%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리드 9%의 수익, 폭스브레인 5%대의 상승, 로보로보가 마이너스 0.99% 하락, 뉴프라이드는 무려 23%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종목 보유 관점입니다.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하락장에서 누적 수익률이 줄어든, 누적 수익률이 좋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였는데 어제, 오늘은 마이너스 7%대까지 손실 구간을 줄인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팀인데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이화공영이 컸습니다. 44.89% 수익, 보광산업 마이너스 9%, 코데지 컴바인 마이너스 7%, 톱텍 마이너스 0.99%, 포스코아이시트는 마이너스 8.14%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개인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13%입니다. 오현진 팀장의 로보스타 지금 이거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20%대의 상승이고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25%의 수익, 한만식 대표 신라진이 2위로 내려왔습니다. 28%의 수익, 그리고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은 무려 44.89%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보광산업, 유한타증권, 한전 KPS, 한화손해보험, 웰크론, GS글로벌, 고려아연, 이치환불, 한전 KPS, 카프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슈퍼듀오 매치의 룰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요일별로 2분씩 함께합니다. 그 2분이 한 팀이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편입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 매도 자유롭게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룰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합니다. 시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운 낙폭입니다. 지금 2.99%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하락폭이 무려 74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42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 2420선도 지금 힘겨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빠져내려오면서 특히나 오후에 급락장이 다시 연출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6,979억 원까지 늘렸는데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 비슷합니다. 1,744억 원인데 기관이 보시다시피 매도 물량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359억 원까지 매도 늘렸는데 금융투자가 2,729억 원 매도하고요. 투신도 343억 원 매도하고 연기금도 71억 원이나 지금 매도하면서 전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투심도 지금 수급 상황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더 심각합니다. 840선까지 무너지면서 지금 3.69%나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32포인트 하락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빠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59포인트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낙폭이 1차로 있었고요. 조금 만회하는가 싶더니 다시 폭락합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두 번의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폭락장의 모습이고요. 하루 만에 840선까지 내어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경계 매물과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감사 거절까지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시총 상위의 바이오주들이 우수수 무너지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사주던 외국인까지도 팝니다. 238억 원 외국인 팔고요. 기관이 319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히려 574억 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화는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오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참 어렵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더 어려운데 시장 점검 바로 해주시고요. 남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에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의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미국 시장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급락 이런 부분들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 섹터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하락세에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다른 이벤트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던 바이오 섹터 주들의 하락과 함께 맞물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매수세를 해줬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한 섹터 또 좋은 섹터가 없고 전체적으로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섹터주들의 급락은 차이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철강주가 소폭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내 전환이 되는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좀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포스코 대원의 OCI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되겠죠.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시장의 하락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의 어려움도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오후장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업종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에서 참 이거
여쭤보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나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시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OCI나 포스코 대우 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과 다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실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낙폭이 커지면은 아마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해서 지수가 2,400선 정도 온다라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수 관련주들의 중심을 관심에 두시고 단기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 주들은 워낙 급락이 강한 생타라서 지금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음 주에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으로 좀 진행해 보실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까지는 첫 번째 급락이기 때문에 좀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다음 주 월화 정도 저점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하시고 조금 더 장을 지켜보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이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면 이화공영, 보광산업, 코데즈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7.49%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저희 포트폴리오가 5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이 빠졌는데 지금 금요일 팀만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지금 시장 점검하면서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명성 소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화공영과 보광산업,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95% 종목이 거의 이제 한 3%, 5%, 10%씩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화공영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건설주이자 또 이제 4대강 관련주니까 6월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화공영은 이제 건축, 토목, 전기라든가 정수 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4대강 문제로 여러 말씀 많이 나오는데 4대강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좀 잠깐 보여주시면요. 현재 그 제가 바닥 부분에서 계속 추천을 드렸고 5,000원대 했는데 오늘 장중 8,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60%까지 나왔다가 장이 좀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전에는 이제 한 4,500원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손절가는 한 6,500원 정도 잡으시고 계속 갈 때까지 가자 그런 논리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화공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계속 일부 수익의 장중 한 60%까지 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보광산업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이제 건설사이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에 관련 자재 회사라든가 골재 회사 부분인데 바닥을 찍고 잘 상승을 하다가 오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5%네요. 근데 오늘 지금 엄청나게 모든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바닥 대비 6,000원대던 주식이 7,000원, 한 12% 올랐다가 다시 6,000원대 내려와서 61선을 이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선을 지지했거나 21선을
지지하면서 빠지지 않는 종목들은 특히 그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시청자분께서 어떤 종목이 됐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강사로는 이제 바닥을 지지했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도 이제 건설업 특성상 봄과 여름, 가을에 많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오늘은 좀 눌렀으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코데이즈 컴바인인데요. 코데이즈 컴바인은 이제 섬유 의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데이즈 컴바인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젊고 좀 세련되고 그런 젊은 층에 많이 이제 론칭되고 있는데요. 요즘 적자에서 흑자전은 됐고요. 또 뭐 백화점이나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속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 일주일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장중에 오전에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60일선을 지지하고 가는 패턴인데 오늘 좀 눌렀는데요. 오늘 뭐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좀 지켜보시고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봄과 여름, 가을에 이제 섬유 의류 관련주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제 보시면 차트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계속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데이즈 컴바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실을 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도 역시 다 보유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윤병호 스타께 두 종목을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저는 이제 이 두 종목이 이제 그 공통인수가 좀 있습니다. 예. 톱텍과 이제 포스코 ICT인데 그렇죠. 두 종목 다 그 공장 자동화 쪽에 포인트가 맞아진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 우리 시장만이 아닌 전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전부 다 흥분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그 4차 산업혁명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가려면은 톱텍이나 포스코 ICT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 톱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의 그 자동화 설비 전문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TV용 브라운관 자동화 설비 생산 이후에 삼성전자와의 아주 핵심 협력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앞선 그 공장이 삼성전자의 공장이다라고 본다라면 여타의 우리 큰 기업들의 공장들 톱텍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더욱 그 자동화 설비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도기에는 분명한 그러한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이 기술력을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에서도 높이 평가를 해서 지분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서로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캔슬된 전례도 있어요. 차트에서 보면은 막 급등하고 했던 이 웃고리를 길게 만들었던 이때였는데요. 그때 잘 이루어졌으면 톱텍이 아주 많이 올라갔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주 변동 내역 보고 제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주를 많이 매수해서 그 매수한 자사주를 임원이나 임직원들의 그 보상용으로 직원들의 보상용으로 사용한 점이 기업의 목적을 실천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부 정책 2022년까지 3,300억을 정부 지원을 해서 그 자동화 설비, 다시 얘기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상당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다음 종목인 포스코 ICT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수혜 기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61억, 7.31%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1.82% 증가했고 또한 일주당 75원의 배당도 하는 그런 배당도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기업에도 신사업 개발실과 대외사업실로 조직 개편을 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대외사업실이라는 건 기존에 했던 ESS 관련 이런 쪽의 그 사업이고요. 신사업 개발실은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나 마켓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런 그 새로운 신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에서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어떤 해커한테도 해킹이 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그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구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솔루션 확보에 나서서 이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고요. 대외 사업실에서는 이제 포스코 제철소에 제공해온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해서 그 기술을 누적된 기술을 시너지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 절감 솔루션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대외 사업실 이렇게 두 양쪽에 투톱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 포스코 ICT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증강현실 그리고 미래 핵심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X 사업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그 상호에서도 기업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스코 ICT 모든 산업을 ICT와 접목하고 융합하는 그런 맨 앞에 선 선두주자로서의 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도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모두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E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신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광산업, 유한타증권, 한전 KPS, 한화손해보험, 웰크론, GS글로벌, 고려아연, 이치한불, 한전 KPS, 카프로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최명상 소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그 5종목 가져온 중에서는 이제 2종목은 신규주고 3종목은 기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광산업인데요. 보광산업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골재 산업을 하는 이제 관련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사업이라든가 레미콘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골재 사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골재 사업 자체가 허가가 잘 나지 않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회사라든가 매출도 양호하고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폭락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부터나 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청자분들 다 뭐 이제 인지하시겠지만 웬만한 종목이 3%, 5%, 많게는 10% 정도 빠져도 물론 이제 하락 높은 고점에 있는 건 매도를 해야겠지만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이제 향후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분히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를 좀 낮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손절가가 한 6,000원대 되는데 손절가를 5,500원 드릴 테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 KPS,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한국전력의 계열사 이제 발전 설비 전문 회사인데요. 국내 그 플랜트 사업,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25개국에 회의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전력이 가서 원전을 건설하면 이제 계속해서 한전 KPS 남아서 유지, 보수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매출도 1조가 들어오고 사실상 뭐 투자는 이제 한국전력이 하고 한전 KPS는 가서 관리, 유지, 보수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알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한 4포인트 가서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도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뭐 1분 눌리지만 손절가 한 42,000원 잡고 차분히 들고 가시면은 향후 계속해서 목표가 5만 원에서 향후 5만 한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유안타 증권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신규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는 아주 장이 좋았고요. 어제 종가까지 장이 좋았고 어떻게 어제 증권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증권주가 좀 많이 내렸는데 사실 유안타 증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안타 증권은 이제 대만과 홍콩, 중국 등에서 증권과 은행, 이제 벤처 캐피탈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만 유안타 그룹에 속한 계열사입니다. 유안타 그룹이 동양 그룹을 인수하면서 유안타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증권주는 향후 금리 인상 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렸고 우리 또 한은에서도 이제 금리를 향후 올리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종목은 이제 투자 수익률 개선과 영업이익 확대 전망이고요. 현재 BPS가 현재 한 5,200원 정도 되는데 현저가 4,500원이기 때문에 약 저평가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 매출 영업이익도 좋은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합에 있던 주식이 지수가 빠지면서 내리는데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인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5,500원 갈 때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편안히 들고 가시고요. 오늘 제가 선절가를 좀 낮게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4,400원인데 현재가 한 4,2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좀 변화가 있을 때는 뭐 이건 지수 탓이지 종목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좋으니까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손해보험과 자산운용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7% 가깝습니다. 또 전년 대비 3분기 실적이 약 47% 증가되었고요.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웬만한 종목이 3% 5%씩 다 빠졌는데 지금 1.9% 빠졌고요. 이 종목은 이제 보험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자리를 잘 잡고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향후 갈 때는 최소 전고점 부분이 이제 1,500원까지 갈 수 있죠. 전고점 9,000원을 돌파 시 1,500원, 11,000원 갈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이제 제가 손절가를 좀 낮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을 드릴 테니까 오늘 뭐 이렇게 종목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죠. 한 2, 3% 빠지니까 손절가를 8,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그래서 웰크론 제가 계속 이제 봄이 되면서 추천한 주식인데요. 웰크론은 이제 고기능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나 마스크 또 방위산업 관련 제품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고가 제품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제조 및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봄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오면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 3, 4, 5월 되면 중국에서 좀 황사가 많이 오고요. 중국도 이제 황사 뭐 이렇게 미세먼지 좀 비상이 걸려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좀 중국에서 워낙 많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마다 뭐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양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봉이 한 달 정도 계속 나오고 매집하는 패턴인데요. 이 종목의 주봉을 보면
주봉도 완만하게 차트를 만들면서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또 월봉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월봉이 한 2년, 3년을 주기를 두고 바닥권에서 2,000원짜리가 9,000원, 또 여기 2,000원짜리가 10,000원, 또 500% 상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월봉상 완벽하게 만드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장이 이렇게 빠져서 어쩔 수 없고요. 이 주식도 손절가를 제가 좀 낮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손절가를 한 3,400원 드릴 테니까요. 좀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전고점이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 가면은 3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저희 종목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다음 주나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시간으로 여유있게 대응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5종목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당장 매수하는 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겠죠? 네네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을 좀 더 연구를 하시면서 추세를 보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이후의 장에서 좋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윤병호 스타님은 어떤 종목 오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아주 알토란 같은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고, 미래 가치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GS 글로벌, 목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4,500원 정도 목표가 1차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만약에 오늘이나 월요일 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3,200원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저점을 다시 잡는 그 자리를 공략 자리로 하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은 2017년 2월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아주 계단식으로 아주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연결 영업이익이 490억 원. 32% 증가했고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금과 현물 배당을 결정하는 그런 자신감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두 운영 사업 진출을 위해서 2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해 국제 자원 터미널 주식 200억 원어치 취득하고, 취득 지분 비율로는 약 40%에 해당하고요. 취득 목적은 부두 운영 사업 진출 및 물류 사업 시너지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은 지금 그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수급 주체 중에서, 기관들 수급 주체 중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그 주체가 어디냐면은 연기금과 투신이다. 두 주체가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잘 안 사는데, 국민연금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연기금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그 수급이. 그렇다고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숙성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기간 끝나면 다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번 또 급등하는 그런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7년 1사분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최저를 기록했었어요. 1사분기에, 작년에. 근데 그 이후에 2사분기부터 역시나 GS 글로벌처럼 단계적으로 그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원래 고려아연이 배당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500원이 증가한 1주당 1만 원의 그 배당금도 주는 그런 아주 우수한 주주 환원 정책이 확실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요. 이것이 곧 이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고려 아연의 그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이프가드. 오늘 새벽에 나온 12시쯤에 나온 그 어젯밤 12시죠. 뉴스에 그 한국의 철강 사업 잠정 유보.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빠진 건 아닙니다. 그 트럼프 쪽에 아마 그 속 내막은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얻어가면서 아마 풀어줄 그런 계단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세이프가드에서 만약에 자유로워진다라면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 또 이츠 한불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뭐 아주 생소할 거예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상태다. 그러니까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가 4분기에 갑자기 좋아진,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개선이 된다라면 개선되는 속도에 배가해서 이츠 한불의 실적은 더더욱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 모멘텀이 이제 옛날에 그 중국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재부각돼서 아주 탄탄한 주가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준비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지난해 중국 후저우 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생산 허가 획득을 했고요. 가동됨으로써 중국 쪽의 매출이 급신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향후 M&A 합작 기업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큰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 및 자회사 네오팜의 성장세에도 주목을 해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4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명성 소장님 참 종목을 너무 잘 보시고 하셔서 저도 한전 KPS를 가져왔었는데 우리 최명성 소장님도 한전 KPS 우리 투톱으로 미는 종목입니다. 추천하고 너무 높은 점수를 우리가 주고 있죠. 뭐 중요한 얘기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해주셨고 제가 한마디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두산중공업에서 그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 거기에 또 대주주는 또 영국 계열이었어요. 그때 우리 두산중공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선 협상자에서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 쪽에서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이 원자력의 핵심 기술을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줄 수가 없겠다 해서 다른 조건이 아닌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전 쪽에 영국 쪽에서 먼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달라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한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당히 발전된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거기나 또 사우디 쪽에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 원전의 어떤 수주만 받는다라면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위험성이 전혀 없는 어떤 기업의 위험한 요소가 없이 앞으로 좋은 점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한전 KPS는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은요,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실 분들, 직장인이나 이런 우리 컴퓨터를 시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종목이다라고 아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로라는 종목을 또 가져와 봤어요. 이 카프로는요, 벤젠 화합물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카프로락탐이라는 나일론 원료 카프로락탐이라는 그 성분하고, 그러니까 카프로라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카프로락탐만 필요했었던 건데 벤젠 화합물을 분해를 하면은 부산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라고 봐야 되겠죠. 쓰레기로 유한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한비료도 예, 우리나라 최고 많이 나옵니다. 왜? 카프로락탐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산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국내 독점 생산이죠.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는 국내 총 수유의 70%를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해외에 수출하는. 그리고 유한비료는 국내 최대 생산량이에요. 단일 회사로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80%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카프로락탐의 가격 급락과 일회성 비용 등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턴어라운드를 이루면서 5년 만에 배당을 주는 자신감도 보여주고요. 인도에서는 나일론의 수요가 폭풍적으로 급증하고 중국에서 역시 카프로락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업황은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주요 매출처는 효성과 코오롱,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이렇게 아주 굴지의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조업 중단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지만은 그 효성 측 인사로 최대 주주의 효성이 인사로 대표이사 교체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그 목적하지 않은 어떤 부가적인 그런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남북 경협이 또 활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협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도 뭐 좋아질 수가 있겠다. 아니면 금강산 관광도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경협 차원에서 북한의 비리를 지원한다. 라는 또 어떤 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면은 또 우리 카프로라는 종목이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예상의 그런 테마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카프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또 실시간 톡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윤병호 스타를 바로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병호 스타 바로 보이니까요. 클릭하셔서 또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변동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포트폴리오 변동이 네, 저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들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네네.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명호 스타님은 혹시나 포트폴리오 변경할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아직이요. 아직 없으십니까? 네네. 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시장과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인데요. 포트폴리오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그대로입니다. 이화공영, 보광산업, 코데즈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까지 총 5종목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낙폭이 크다 보니 그리고 종목별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와 있습니다. 문자들이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0969번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76,000원의 비중 15% 목표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최명성 소장님께 여쭙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회사는 아주 좋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고분과 합성 이제 배합 기술하는 그 회사인데요. 반도체라든가 이제 IT 부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뭐 종목은 아주 좋은데 제가 재무제표와 또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를 들면서 좀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작년에 1931억 매출이 올해 뭐 4,100억이네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222억인데 지금 615억으로 뭐 매출, 영업이익이 3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으면 이제 3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또 주식은 또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 기관 좀 매수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일주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회사는 좋고 실적은 좋은데 누군가는 좀 기관 쪽에서 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저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많이 이제 주식을 하는데, 요 근래 보면은, 음봉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 주식이 기관이라든가 투신 쪽 물량 같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조금 꺾이고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월봉도 이제 5월 분기선을 깨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패턴인데, 이 종목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회사 좋고 실적 좋은 건 인정하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지금 7% 정도 매도가 나와 있고 거래량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83,000주 끝나는 시간이었네요. 83,000주 15만 주가 지금 20만 주라 약간 거래량 나왔는데, 제 생각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래량 들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전저점이 6만 3,800원. 그러니까 6만 4천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보시고 월요일 화요일 6만 4천 원을 지지하고 상승을 하면 목표가는 일단 여기 7만 4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면 일봉, 주봉, 월봉상 꺾였고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아쉽다 생각하면 월요일, 화요일 잘 보시고 6만 4천 원 바닥을 잘 지지하고 상승하면 한 7만 4천 원 정도에서 매도한다. 그런 자세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하락이 굉장히 큰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6만 4천 원을 지금 분기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8070번님께서 테스 종목이고요. 35,450원 비중 20%. 사자마자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윤병수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오늘 우리 악재에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난번 급등한 거에 대한 조정 차원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거 사신 거는 잘 사신 것 같은데 종목도 잘 보고 최대 실적이 나와 있는 나오고 있고 업황도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인데 이 빠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더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예, 거기에다가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투신의 그만큼의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은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는 추세적으로요. 좀 아직 더 봐야 될 거고, 이 하단 쪽에서 나오는 큰 거래량이 실린 그런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그 거래량 속에 숨어 있는 수급의 질을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요. 우선 지금 하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주체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외인들의 순매수 전환, 이런 행보를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응 영역이다. 손절하고 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88번님께서 NHN 엔터테인먼트 68,400원에 비중 20%. 오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어제 가격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저가에 잡으신 것 같긴 한데요, 최 소장님. 네네. NH 엔터테인먼트는 저가에 잘 잡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보니까 순전 지수 탓이죠, 지수 탓. 그리고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NHN 네이버가 대주주니까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점을 한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점이 지금 현재 65,000원인데 66,000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66,000원이 지금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포바닥 나왔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고, 손절가 한 65,000원을 깨면 바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66,000원인데, 다시 이 부분을 지지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상승하면은 목표가 7만 3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10% 15% 정도 가면 그때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까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일본 증시도 보셨겠지만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지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가 넘게 빠집니다. 지수가 무려 82포인트나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82.22포인트 정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2413포인트대까지 내려갔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9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면서 일단 뭐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내려오던 시장이 1시, 2시 이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2410포인트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낙폭이 80포인트가 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오늘 굉장히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큰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7,780억 원.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6,146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모두 팝니다. 지금 기관의 전주체가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818억 원이나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수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저가 매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낙폭은 무려 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 6%대까지 늘었습니다. 셀트리온도 1%대였던 하락이 지금 3%대까지 늘어났고요. 현대차만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번 주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1,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1,000원은 지지를 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폭 거의 내주었습니다. 유일한 빨간불이긴 한데 지금 3,000원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 포스코가 5%가 넘게 빠지고요. LG화학 그리고 KB금융 3%대 후반의 하락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2만 1,000원이나 하락하면서 80만 원 바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31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39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가 넘게 폭락합니다. 코스닥은 악재를 2개나 맞았습니다. 무역전쟁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인데 차바이오텍 감사 의견 거절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도 2번의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의 급락 그리고 1시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1시 이후의 급락은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빠져내려오면서 저점 계속해서 지금 경신하는 상황인데 831포인트대까지 내려갔고요. 장 후반에 830포인트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장 초반까지 사주던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매도 물량 더 쌓았습니다. 기관도 677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는데 다행히 금융투자가 444억 원 사고 연기금은 35억 원 삽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주체가 기관은 매도고요. 개인은 1,080억 원 매수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개인은 모두 사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꽤나 많다. 지금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빨간불 찾기 정말 힘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버티다가 결국엔 4% 후반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신라젠도 11%의 지금 급락입니다. 10만 원도 지금 지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메디톡스, 호재로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세로 출발을 해서 지켜주다가 결국엔 하락 반전했습니다. 시장을 못 이기네요. CJENM만이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랑 CJENM과의 지금 시가총액 순위도 변경이 됐습니다. 바이로메드 11%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부 하락이고요. 티슈진, 포스코킴텍, 셀트리온, 제약은 급락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어려운 그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역전쟁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참 공포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늘만 해도 지금 25%의 변동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명성 소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장이죠. 그래서 전혀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예상도 못했고요. 또 밤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오늘 보시면 제 좀 도표 정도 보시면 다행히 코스닥을 이제 뭐랄까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고 선물이 이제 외국에서 5,200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또 기관 쪽에서는 9,400계약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악재일 때는 보통 외국인이 10,000계약, 12,000계약씩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보시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전에 2,6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좀 급락을 했죠. 하지만 그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상승했고요. 또 급락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무리 뭐 미국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해도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장이 이제 주말장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미국에서 보복 관세를 한다지만 중국은 더 큰 카드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에 60조를 뭐 관세 부과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중국이 미국 보잉사 그 비행기를 300대를 주문했는데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마 그 가격이 100조가 15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단기간은 일주일짜리,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쇼를 많이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길게 가봤자 한 달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은 매도해야겠지만 바닥권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회사가 튼튼하고 좋은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빠르게는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뭐 한 달 정도 쉬었다 간다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다시 수익이 나고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병호 스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그 실적 장세라는 이야기는 이미부터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이제까지는 그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특히 코스닥 시장, 우리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은 뭐 하더라. 라는 어떤 실체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해 왔다라면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 그런 선택이 아주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까지는 FOMC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체성이 시장에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어떤 그 경제통이 아니다. 경제의 어떤 그 박사 논문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수족이 아니냐, 이런 어떤 독립성이 결여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FOMC 회의를 주재한 결과 평가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줬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냥 바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쪽에 그 큰 칼날을 하나 또 맞았는데요.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정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이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글로벌 시장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한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서 이제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많이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을 일단 보내드리고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힘든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졌네요. 2416.7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큽니다. 4.81%나 빠졌습니다. 830선까지 무너지면서 829.67포인트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시장 상황,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9원 50전이나 급등하면서 1082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 모습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핫5 종목을 말씀드릴 수 어려울 정도로 오늘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짧지만 잠깐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작년 1월 20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된 날인데, 통상 전통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무도회 때 그 부부가, 즉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춤을 췄는데요. 그때 댄스곡 노래 중에 하나가 마이웨이입니다. 즉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기본 색깔이 뭐냐면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평가인데, 오늘의 한국 증시 하락 그리고 그 글로벌 증시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춤처럼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가 하락된 것은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로 시장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5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차바이오텍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오늘 지정됐죠. 또한 신라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그리고 중국 수출주, 또한 철강주, 마지막 건설주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하락했는지 충분히 아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차바이오텍부터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한가입니다. 23,700원이고요. 거래량이 47만 유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이 실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인데 오늘 47만 유주인데 하한가 잔량이 800여만 주.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보다 20배 이상이 나는 하한가에도 팔겠다, 이런 어떤 색깔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가 한정, 그리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차바이오텍이 약 1조 7천억, 오늘은 1조 2천억, 즉 오늘 하루 만에 5천억 하락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바이오텍 어제 관련돼서는 500만 여주, 오늘은 47만 여주인데요. 하한가 잔량이 800만 여주 넘어서고 있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측입니다. 자, 뭐죠? 대형가가 안 잡힙니다. 대형가가 왜 안 잡히죠? 이거 보시죠.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대형가가 잡힙니다만 차바이오텍이 대형가 안 잡혔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 종목입니다. 즉 팔아도 휴지입니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관리 종목 들어섰다,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라젠 종목인데요. 자, 신라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노이즈가 계속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저께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한국의 바이오주 하락은 결국 신라젠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고,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거래량이 현재 580만 여주로 마감됐는데 580만 여주가 매수의 잔량보다도 나는 팔겠다, 그런 투자심리 악화의 어떤 인덱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11.47%,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이 종목이 어제 주가 급락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이 과연
그동안 매매 차익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주가 하락이 신라젠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동안 한국 증시를 올 한해 이끌었던 바이오 관련주의 주식들이 투자 심리 악화 그 중심에는 신라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액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수출주, 즉 한국은 수입국가 아닌 수출국가입니다. 우리가 현재 수출국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인데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등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들 하락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락하신 이유를 충분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왜 하락하고 있죠?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서로 간의 무역 전쟁이 있다면 한국이 그만큼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게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입 국가인 건 맞지만 무역 적자가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데 뭐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자, 부모가 싸울 때 애들이 힘들죠. 그것처럼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한국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관점으로 수출주는 이 시각 현재 약세로 마감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철강업종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좋은 이야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포스코, 현대제철, 마지막으로 고려제강 등 전체적으로 적게는 1%, 많게는 5% 하락했습니다. 어쩌면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부터 철강업종 관련돼서 소위 그 무역전쟁, 보이지 않는 총을 쐈는데요. 자,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그래 4월달까지 한국의 철강업종에 그 관세 부분들 유예해 줄 거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예라는 표현입니다. 즉 한국이 한미 FTA 관련돼서 좀 얘기가 잘한다면 내가 좀 관세 관련돼서 좀 잘해주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얼마만큼 한미 FTA를 문을 열을지 모르겠지만 유예란 말이 예상보다 좀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이제 관세 관련돼서 페널티 부과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되셔야 될 것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즉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도 잘 치고 상당히 좀 일본과 프렌들리한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관련돼서 일본을 관세 페널티 부과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미국 중심 그리고 자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포스코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과연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포스코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상승할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 입장에서 문을 열어줄지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설업종입니다. 자, 건설업종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 건설업종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코멘트만 있죠. 이 시각 현재 현대건설이 4%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등 소위 건설업종 등의 하락이 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화수목 지난 3일간의 개헌 관련돼서 코멘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요일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글로벌 정치를 비롯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토지 공개념인데요. 자, 토지 공개념이 이것입니다. 토지는 이제 국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법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는 부당이득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억제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투기와 관련돼서 그것은 범법행위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토지 공개념 관련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때 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뇌관이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핫5, 핫 5개 종목을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중심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일과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기쁘진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도대체 2시간 동안 몇 번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낙폭도 이례적으로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한 번 더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어떨지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미국발 트럼프에 대한 그 보호 무역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이 중국에다가 500억 달러 규모의 보관세를 부과하겠다, 25%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미국 증시 급락이 좀 여파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자면 전 업종 다 급락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리대 싸움에서 새우등 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은 굉장히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은 외국인만 또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이런 좀 그런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 한계 기업들에 대한 감사 의견에 대한 거절과 또 한정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 정지 종목이 생기는가, 반면에는 또 관리 종목이 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주 중에서도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으로 이제 감사 의견을 한정을 받으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관련된 주식들이 다 종목들이 모두 다 1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5% 이상, 5% 가까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 지금 시장을 한번 다시 재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고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 다우 증시를 일단 흐름을 보고 다음 주 중에 일단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는 좀 조정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나오는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주도주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다음 주 투자 전략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주 조금 돌다리 두드려 봐야 되는 시점이 다시금 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다음 주에 당장 매수하자 이런 포인트는 아닐 것 같고요.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업종,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일단 SK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낸드와 그리고 D램에 대해서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NF3라는 특수가스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특수가스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 그러한 그 전망 배경으로는 어저께죠,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몇 가지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를 남겼습니다. 일단 서버용 낸드에 대해서는 연간 5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D램의 경우에는 그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성능 컴퓨터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 MWC 2018에서 거기에서 그 MWC를 통해서 본 AR, VR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기계들을 좀 보았을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D램, 6기가 D램이 거기에 장착이 되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 대한 D램 수요처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캐파 증가로 인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도 정상 궤도로 재진입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동사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 정도의 안정적인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일단은 급락이 나온 것만큼 다음 주에는 한 15만 원 정도 시초가의 정도의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손절가는 14만 3천 원 정도 자꾸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일단 그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도
시초가에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밀린다,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은 한 14만 5천 원 정도에 또 2차 매수를 하는 분할 대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보다는 지금 분할 매수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K머티리얼즈 들어봤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